자유. 우리 모두는 자유를 꿈꾼다. 직업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고, 타인의 기대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으며, 일상의 틀에서 해방되고 싶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정말 자유일까? 당신이 상상하는 그 자유는 혹시 착각은 아닐까? 17세기 네덜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는 것에서 참된 자유가 나온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진정한 자유는 무제한적인 선택지 속에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본질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것은 자유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스피노자가 말하는 진정한 자유는 실제한다. 오늘 우리는 스피노자가 말하는 자유의 참된 의미를 탐구해 보려 한다. 자유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 이렇다. 아무도 나를 강제하지 않는 상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언제든 할 수 있는 상태. 직장에서 해방되고 싶다면 회사를 그만두면 되고, 부모의 간섭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집을 떠나면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회사를 그만둔 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을 본다. 집을 떠난 후 더욱 불안해하는 자녀들을 본다. 그들이 원했던 자유는 어디로 간 걸까? 스피노자는 이런 상황을 이미 300년 전에 간파했다. 그는 자유를 단순한 선택의 자유로 보지 않았다. 선택지가 많다고 해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오히려 그는 자유를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봤다.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선택지가 몇 개든 상관없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욕망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다. 욕망이 자유의 적이 되는 이유. 스피노자는 우리 인간을 욕망의 존재로 본다. 우리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원한다. 돈을 원하고, 명예를 원하고, 사랑을 원하고, 성공을 원한다. 그런데 이 욕망들이 정말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일까? 아니면 우리 밖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심어준 것은 아닐까? 생각해보자. 당신이 좋은 대학에 가고 싶은 것은 정말 당신의 욕망인가? 아니면 부모님의 기대가 당신 안에 내면화된 것은 아닐까? 당신이 비싼 차를 원하는 것은 정말 당신 자신을 위함인가? 아니면 타인의 시선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은 욕망은 아닐까? 당신이 특정 이미지의 이상적인 남편이나 아내가 되고 싶은 것은 정말 당신이 원하는 삶인가? 아니면 사회가 정해놓은 역할을 수행하고 싶은 것은 아닐까? 스피노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욕망들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를 더욱 얽매인다. 왜냐하면 이런 욕망들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 다른 상황, 다른 조건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이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표라면 경기 상황에 좌우되고, 직장 상황에 좌우되며 상사의 평가에 좌우된다. 명예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완전히 종속된다.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상대방의 태도에 흔들린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스피노자는 수동적 감정 상태라고 부른다. 우리가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는 상태다.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다. 외부의 원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진정한 자유란 자기 자신을 아는 것. 그렇다면 스피노자가 말하는 진정한 자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 자신을 깊이 있게 아는 것이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왜 그것을 원하는지, 어떤 욕망이 당신 자신에서 나오고 어떤 욕망이 외부에서 주입된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을 관찰해야 한다. 당신의 감정을 분석해야 한다. 당신의 욕망의 근원을 파헤쳐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 당신이 어떤 일에서 화가 났다고 하자. 스피노자라면 묻는다. 왜 화가 났는가? 상대방이 나쁜 행동을 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 내 기대가 충족되지 않아서 화가 난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그 기대 자체가 나에게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가 내게 심어준 기대는 아닐까? 이렇게 자신의 감정과 욕망의 원인을 추적해 나가다 보면 당신은 자신에 대해 점점 더 잘 알게 된다. 그리고 당신이 자신을 더 잘 알게 될수록 당신은 자신의 본질에 더 가까워지고
당신의 진정한 힘을 발견하게 된다. 스피노자는 이것을 액티브 파워라고 부른다. 당신 자신에서 나오는 힘. 당신이 자신을 잘 알고 있다면 당신은 외부의 영향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타인의 비판이 너무 상처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이다. 타인의 칭찬이 너무 마약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안다. 당신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한다. 당신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가능성을 확신한다. 자신의 본질을 알아가는 과정. 하지만 자신을 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자신의 욕망을 너무 잘 정당화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정말로 자신이 원하는 것이라고 믿고 싶기 때문이다. 당신이 직장을 그만두고 싶은 것이 정말로 자신의 욕망이라고 믿고 싶지만 사실은 상사에 대한 분노 때문일 수도 있다. 당신이 어떤 사람과 사귀고 싶은 것이 정말로 그 사람이 좋아서라고 믿고 싶지만 사실은 외로움을 채우고 싶어서일 수도 있다. 스피노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당신의 능력을 아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은 무엇을 잘하는가?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 성취감을 느끼는가? 당신은 어떤 활동을 할 때 시간을 잊고 집중하는가? 당신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편안한가? 이런 질문들의 답을 찾아가는 것이 자신을 아는 과정이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는 계속 변한다. 경험하고 배우면서 우리는 달라진다. 그래서 자신을 아는 것은 평생에 걸친 과정이다. 스피노자가 살던 시대에 그는 자신의 렌즈를 갈면서 명상적인 삶을 살았다. 그는 렌즈를 갈 때 자신이 가장 집중하고 만족감을 느낀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단순한 직업의 선택이 아니라 자신의 본질을 드러내는 활동이었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가장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 당신이 가장 창의적이 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발견해야 한다. 당신이 가장 많은 긍정적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이것이 당신의 자유의 출발점이다. 능동적 감정과 수동적 감정. 스피노자는 우리의 감정을 두 가지로 분류한다. 수동적 감정과 능동적 감정. 수동적 감정이란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발생하는 감정이다. 누군가가 나를 모욕했을 때 분노, 누군가가 나를 거절했을 때 슬픔, 누군가가 나보다 나아 보일 때 질투. 이런 감정들은 외부의 원인이 있다. 나는 이런 감정의 수동적 피해자일 뿐이다. 반면에 능동적 감정이란 내 자신의 본질에서 나오는 감정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의 기쁨, 내가 타인을 도울 때의 만족감, 내가 무언가를 창조할 때의 희열. 이런 감정들은 내 자신에서 나온다. 이런 감정들이 발생할 때 나는 적극적인 주체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진정한 자유는 능동적 감정이 증가할 때 느껴진다. 수동적 감정이 감소할 때 느껴진다. 그러므로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우리의 능동적 감정을 증가시켜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창조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을 늘려나가야 한다. 당신이 현재 직장에서 매우 비참하다고 하자. 매일 아침 일어나기 싫고 하루 종일 시간이 길게 느껴지며 저녁이 되면 피곤함과 공허함을 느낀다. 이것은 전형적인 수동적 감정의 상태다. 상사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조직의 규칙에 맞춰 행동하며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의 수동적 피해자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능동적 감정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당신이 하는 일 중에 혹시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혹시 당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순간이 있을까? 혹시 당신이 다른 동료를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혹은 당신이 그 직장에서 배울 수 있는 기술이나 지식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극대화하려고 노력할 때 당신은 수동적 상태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한다. 궁극적으로는 당신이 정말로 능동적이 될 수 있는 일로 전환해야 한다. 당신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일로, 당신이 하고 싶어하는 일로. 하지만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능동적으로 될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것이다.
진정한 자유의 조건들. 그렇다면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스피노자가 제시하는 것들을 살펴보자. 첫째, 자신의 욕망을 이해해야 한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욕망이 왜 생겼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것은 심리학적인 자기 분석을 의미한다.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왜 그 결정을 내렸는지 자문해 봐야 한다. 그 결정이 정말로 당신의 가치관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외부의 기대나 두려움에서 나온 것인지. 둘째, 자신의 능력을 발견하고 개발해야 한다.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당신이 어떤 일을 했을 때 흐름에 빠지는가? 당신이 누구와 함께 있을 때 가장 진정한 자신이 되는가? 당신이 어떤 분야에서 빠르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한번 알았다면 그것을 의도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셋째, 자신을 비판하지 않아야 한다. 아니면 더 정확하게는 자신을 남과 비교해서 비판하지 않아야 한다. 스피노자는 질투나 시기 같은 감정이 우리를 얼마나 약하게 만드는지를 잘 알았다. 당신이 타인과 자신을 계속 비교한다면 당신은 항상 수동적이다. 당신은 항상 타인의 척도에 의해 판단된다. 대신에 당신은 당신 자신의 과거와 비교해야 한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더 성장했는가? 당신이 예전에 할 수 없던 것을 이제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비교다. 넷째, 긍정적인 영향력 있는 관계를 맺어야 한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다. 만약 당신이 항상 부정적인 사람들과 함께라면 당신도 부정적이 된다. 만약 당신이 지속적으로 약탈당하는 관계에 있다면 당신도 약해진다. 반면에 당신이 자기 성장에 진지한 사람들과 함께라면 당신도 성장한다. 당신이 당신을 격려하고 당신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당신도 당신 자신을 믿게 된다. 다섯째, 현재의 순간에 집중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미래의 이상적인 상태를 상상하면서 현재를 소홀히 한다. 나는 다른 일자리를 얻으면 행복해질 거야. 나는 결혼하면 행복해질 거야. 나는 성공하면 행복해질 거야. 하지만 스피노자는 현재를 살지 않는 사람은 미래에도 살 수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미래도 결국 현재가 되기 때문이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 온전하지 않다면 당신이 원했던 상황에 도달해도 온전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불일치. 우리 대부분은 이 두 가지 사이의 불일치를 경험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사이의 괴리. 당신이 세상과 멀리 떨어져 한적한 곳에서 살고 싶지만 당신은 도시에서 번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신이 예술을 창조하고 싶지만 당신은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신이 혼자만의 시간을 원하지만 당신은 사회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불일치는 우리의 삶을 비극적으로 만든다. 우리는 생각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면서 마음은 다른 곳에 있다. 우리는 눈에는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여 있다. 이것을 스피노자는 불충분한 인식의 상태라고 본다. 우리는 자신을 완전히 알지 못하므로 자신의 욕망도 완전히 알지 못한다. 스피노자의 해결책은 이 불일치를 직면하는 것이다.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솔직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당신이 조용한 삶을 원하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다. 당신이 창의적인 일을 하고 싶은 것은 비현실적인 꿈이 아니다. 당신이 많은 관계보다 깊은 관계를 원하는 것은 사교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물론 당신은 현실적인 제약에 직면할 수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당신이 원하는 일을 바로 시작할 수 없을 수도 있다. 당신의 책임 때문에 당신이 원하는 변화를 바로 만들 수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스피노자라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당신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라. 당신이 현재 할 수 없는 이유를 명확히 하라. 그리고 그 제약 조건 속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라. 당신이 지금 당장 직장을 그만둘 수 없다면 당신은 당신의 능력을 개발하는 데 시간을 써야 한다. 당신이 원하는 분야에 대해 배워야 한다. 그 분야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 점차적으로 당신의 상황을 변화시켜야 한다.
당신이 당장 당신이 원하는 삶으로 전환할 수 없다면 적어도 당신은 그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 자신의 본질을 표현하는 것이 자유. 스피노자가 말하는 자유의 또 다른 측면은 자신의 본질을 표현하는 것이다. 모든 생명은 자신의 본질을 표현하고 싶어 한다. 나무는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으려 한다. 새는 날기를 원한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인간은 자신의 본질에 맞게 살고 싶어 한다. 당신의 본질이 무엇인가? 당신이 반복적으로 찾아가는 활동이 무엇인가? 당신이 자주 생각하는 주제가 무엇인가? 당신이 남에게 자주 말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당신이 책이나 영화에서 깊이 몰입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당신의 본질의 단서들이다. 어떤 사람은 남을 돕는 것에서 자신의 본질을 찾는다. 또 다른 사람은 무언가를 만드는 것에서 자신의 본질을 찾는다. 또 다른 사람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서 자신의 본질을 찾는다. 또 다른 사람은 자연과의 연결 속에서 자신의 본질을 찾는다. 진정한 자유란 자신의 본질을 최대한 표현하고 살 수 있는 상태다. 당신이 도와야 한다면 도우라. 당신이 창조해야 한다면 창조하라. 당신이 배워야 한다면 배워라. 당신이 자연과 함께 있어야 한다면 그렇게 하라. 이것이 당신을 가장 자유롭게 만든다. 물론 이것이 모든 욕망을 무조건 만족시키라는 의미는 아니다. 스피노자는 이성적인 선택을 강조한다. 당신이 남을 돕고 싶지만 그것이 당신 자신을 파괴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표현이 아니다. 당신이 창조하고 싶지만 그것이 자신의 생존을 위협한다면 시간표를 조정해야 한다. 당신이 배우고 싶지만 그것이 당신을 지치게 한다면 속도를 늦춰야 한다. 스피노자가 강조하는 것은 균형과 완전성이다. 당신이 자신의 몸, 마음, 정신의 필요를 동시에 존중하면서 자신의 본질을 표현할 때 당신은 가장 자유롭다. 지식의 세 단계와 자유. 스피노자는 지식의 세 단계를 제시한다. 이것은 자유로 향하는 여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첫 번째 단계는 상상이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자주 경험하는 인식 방식이다. 우리는 사건과 현상만 본다. 원인을 모른다. 누군가가 나에게 냉정하게 대했다. 나는 그것을 상처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모른다. 그 사람이 나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모른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수동적이다. 우리는 사건의 결과만 경험한다. 두 번째 단계는 이성이다. 이것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단계다. 누군가가 나에게 냉정하게 대했다.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한다. 그 사람이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 사람이 나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알았다. 이 단계에서 나는 조금 더 능동적이 된다. 나는 상황을 이해함으로써 감정적 반응에서 벗어날 수 있다. 세 번째 단계는 직관적 지식이다. 이것은 특별한 것의 보편적인 의미를 아는 단계다. 이것이 스피노자가 가장 강조하는 단계다. 우리는 개별적 사건을 뛰어넘어 그것의 근본적인 의미를 이해한다. 누군가가 나에게 냉정하게 대했다. 나는 이것이 인간관계의 특성이고 이것이 우리 모두가 언젠가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을 안다. 나는 이것을 개인적 거절로 보지 않고 인간의 조건으로 본다. 이 단계에서 나는 가장 능동적이 되고 가장 자유로워진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두려움을 뛰어넘었기 때문이다. 이 세 단계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계속해서 배우고 관찰하고 성찰하는 것이다. 당신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단순히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라. 멈춰서 생각해봐라. 이 상황은 왜 발생했는가? 이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이것은 나만의 경험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비슷하게 경험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다 보면 당신은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하게 된다. 그리고 그 이해 속에서 당신은 자유를 느낀다. 기쁨과 슬픔의 차이. 스피노자는 기쁨과 슬픔의 차이를 매우 구체적으로 정의한다. 기쁨은 우리가 더 큰 완전성으로 이행할 때 느끼는 감정이다. 우리가 더 강해지고 더 능력이 있어지고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될 때 느끼는 감정이다. 슬픔은 반대다.
우리가 더 작은 완전성으로 이행할 때, 우리가 더 약해지고 더 능력 없어질 때 느끼는 감정이다. 이것은 표면적인 즐거움이나 슬픔과는 다르다. 당신이 위험하지 않은 활동을 하며 일시적으로 흥분을 느낄 수 있다. 술을 마시며 일시적으로 쾌락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스피노자의 관점에서 이것은 기쁨이 아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실제로 더 완전해지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당신을 더 약하게 만든다. 반대로 당신이 어려운 책을 읽으며 고민할 때는 일시적으로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 당신이 자신의 한계에 도전할 때는 일시적으로 고통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스피노자의 관점에서 이것은 슬픔이 아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실제로 더 완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더 강해지고 있고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되고 있다. 그러므로 진정한 자유를 추구한다면 당신은 일시적인 쾌락을 좇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을 추구해야 한다. 당신이 더 완전해지는 활동을 선택해야 한다. 당신이 더 강해지는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당신이 더 능력 있어지는 일을 추구해야 한다. 이것이 당신을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 생각만으로는 부족하다. 스피노자가 강조하는 중요한 점은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당신이 아무리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실제 삶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자유로워지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계발 책을 읽으며 자신은 변할 거라고 생각한다. 철학 강의를 들으며 깨달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의 실제 삶은 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이 실제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의 일상을 바꿔야 한다. 당신의 습관을 바꿔야 한다. 당신의 의사결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 당신이 아는 것과 당신이 실행하는 것이 일치해야 한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알고 있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에 맞는 선택을 해야 한다. 당신이 자신의 욕망의 원인을 알고 있다면 당신은 그 욕망을 다르게 다루어야 한다. 당신이 자신의 능력을 알고 있다면 당신은 그 능력을 의도적으로 발휘해야 한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스피노자도 잘 알고 있었다. 습관은 강력하다. 우리가 오랫동안 해온 방식은 변하기 어렵다. 우리가 받아온 조건화된 반응은 자동적이다. 하지만 스피노자는 우리에게 격려한다. 당신이 조금씩 변한다면 당신은 변할 수 있다. 당신이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라. 당신이 한 가지씩 바꿔나가라. 당신이 인식하는 것을 조금씩 깊게 하면서 당신의 행동도 조금씩 바꿔라.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발견할 것이다. 당신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를. 사랑과 자유. 스피노자는 또한 사랑에 대해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당신의 완전성을 증가시킨다는 의미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은 더 완전해진다. 당신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되고 더 깊이 느낄 수 있게 되고 더 넓게 생각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수한다. 그들은 누군가의 사랑을 받기 위해 자신을 포기한다. 그들은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욕망을 억누른다. 그들은 상대방이 떠날까봐 자신을 변형한다. 스피노자의 관점에서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의존이다. 이것은 당신을 더 약하게 만든다. 이것은 당신의 자유를 박탈한다. 진정한 사랑은 다르다. 진정한 사랑 속에서 당신은 더 자신답게 된다. 당신은 더 당신의 본질을 표현한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은 가장 자유롭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당신의 성장을 응원하기 때문이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은 더 창의적이고 더 생산적이고 더 완전해진다. 그러므로 당신이 누군가와의 관계를 평가할 때는 이렇게 질문해봐라.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는 더 완전한가? 나는 내 자신을 더 많이 표현하는가? 나는 내 능력을 더 많이 발휘하는가? 만약 답이 아니라면 당신은 당신의 자유를 위해 그 관계를 재검토해야 한다. 죽음 앞에서의 자유. 스피노자가 말하는 자유의 가장 깊은 의미 중 하나는 죽음과의 관계다.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했다. 자유로운 인간은 죽음보다 그 어떤 것도 덜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것은
자유로운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자유로운 인간은 죽음을 정면으로 마주본다는 의미다. 자유로운 인간은 자신이 유한하다는 것을 안다. 자신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그 인식 속에서 자신이 하는 선택을 한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외면한다. 그래서 그들은 의미 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한다. 그들은 진정하지 않은 관계를 유지한다. 그들은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계속한다. 마치 시간이 무한하기라도 한 것처럼. 하지만 스피노자적 자유를 추구하는 인간은 다르다. 그는 자신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 그는 자신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한다. 그는 자신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데 시간을 쓴다. 그는 자신의 영혼을 다치게 하는 일은 거절한다. 죽음에 대한 이런 태도가 실제로 자유를 만든다. 왜냐하면 이것이 당신을 외부의 영향에서 자유롭게 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죽음을 받아들였다면 당신은 더 이상 많은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당신은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실패는 죽음보다 덜 중요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남의 비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비판은 죽음보다 덜 중요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당신의 진정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당신의 길을 걸을 수 있다. 현대인과 스피노자의 자유론. 현대인들은 어떻게 될까? 우리는 역사상 가장 많은 선택지를 가진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는 원하는 대로 이직할 수 있고, 원하는 곳으로 이사할 수 있고, 원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우리는 형식적인 규제가 전 세대보다 훨씬 적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자유로워졌을까? 아니다. 실제로 현대인들은 더욱 혼란스러워 보인다. 그들은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른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선택을 후회한다. 혹시 다른 길이 더 좋았을지 않을까라고 계속 생각한다. 그들은 자신의 욕망이 정말로 자신의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현대인들의 문제는 정확히 스피노자가 지적한 문제다. 그들이 자신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들이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들이 자신의 욕망의 근원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들은 외부의 자극에 반응할 뿐이다. 소셜미디어에서 본 것을 원하고, 광고에서 본 이미지를 원하고, 남들이 갖고 있는 것을 원한다. 스피노자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알아야 한다.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정말로 당신의 욕망인지 확인해야 한다. 당신이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단절되어야 한다. 당신이 항상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 집중해야 한다. 당신이 항상 부족한 것을 세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많은 자유를 가진 세대다. 하지만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한다. 그것만이 선택의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되게 한다. 자신을 아는 구체적인 방법들. 그렇다면 당신이 자신을 알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몇 가지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하겠다. 첫째, 일기를 쓰거나 명상을 하라. 당신의 감정과 생각을 정기적으로 기록하고 성찰하라. 당신이 화났을 때 그 원인을 추적하라. 당신이 기뻤을 때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했는지 분석하라. 당신이 불안할 때 그것의 근원이 무엇인지 깊이 들어가라. 이런 작업들을 통해 당신은 자신의 패턴을 알게 된다. 둘째, 당신이 시간을 어디에 쓰는지 관찰하라. 당신이 실제로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는 당신이 어디에 시간을 쓰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당신이 의무적으로 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고 있으며 당신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일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지를 살펴보라. 셋째,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하라. 특정 사람이나 환경에서 당신은 더 활기차고 창의적인가? 아니면 더 수축되고 조심스러워지는가? 당신을 확장시키는 영향들을 찾아내고 당신을 축소시키는 영향들을 최소화하라. 넷째, 당신이 어떤 활동을 할 때 흐름을 경험하는지 알아보라. 심리학자 칙센트미하이가 이야기하는 흐름이라는 상태가 있다. 당신이 그 활동에 완전히 몰입되어 시간을 잊어버리는 상태다.
당신이 어떤 활동을 할 때 이런 상태를 경험하는가? 그것이 당신의 본질이 드러나는 활동일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 당신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보라. 당신이 어릴 때 무엇을 하며 가장 행복했는가? 그때 당신은 누군가의 기대를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당신은 순수하게 그 활동 자체를 즐겼을 것이다. 그것이 당신의 진정한 자신의 단서일 수 있다. 여섯째, 당신이 거절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라. 당신이 아무리 피곤해도 언제나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당신이 경제적 보상이 없어도 계속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당신이 누구도 칭찬해주지 않아도 계속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당신의 본질을 표현하는 활동일 가능성이 높다. 일곱째, 당신이 비판받을 때를 생각해보라. 어떤 비판은 당신을 상처주고 어떤 비판은 당신을 동기부여하는가? 당신을 상처주는 비판은 당신이 깊이 신경 쓰는 부분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진정한 관심사일 수 있다. 자유의 책임. 스피노자가 강조하는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자유는 책임을 동반한다는 것이다. 당신이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당신이 자신의 삶에 전적인 책임을 진다는 의미다. 당신은 더 이상 외부 환경 탓을 할 수 없다. 당신은 더 이상 타인 탓을 할 수 없다. 당신은 당신이 내린 선택에 전적인 책임을 가진다. 이것은 가혹해 보일 수 있다. 우리는 보통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 한다. 우리는 외부의 원인 탓을 하고 싶어 한다. 우리의 어려움이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세상이 불공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싶다. 하지만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당신의 선택에 책임을 질 때 당신은 진정한 힘을 갖게 된다. 왜냐하면 당신이 책임을 진다면 당신은 당신의 선택을 바꿀 수 있다. 당신이 과거의 선택의 결과에 책임이 있다면 당신은 미래의 선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당신이 자신의 반응에 책임이 있다면 당신은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 당신이 자신의 태도에 책임이 있다면 당신은 당신의 태도를 바꿀 수 있다. 당신이 책임 회피를 할 때 당신은 무력하다. 당신은 외부의 영향을 받는 피해자다. 당신이 책임을 질 때 당신은 강력하다. 당신은 당신의 삶의 주인이 된다. 이것이 스피노자가 말하는 자유의 역설이다. 책임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자유로워진다. 증오를 넘어서 스피노자는 우리의 감정 중에서 특별히 증오에 대해 경고한다. 증오는 우리를 가장 약하게 만드는 감정이다. 왜냐하면 증오는 우리를 능동적이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증오 속에서 우리는 상대방에 의해 결정된다. 증오하는 대상이 무엇을 하든 우리의 기분은 상대방에 의해 결정된다.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한다. 증오는 더 큰 증오로 사라진다. 오직 사랑만이 증오를 사라지게 한다. 이것은 매우 깊은 통찰이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당신은 그 사람과 비슷한 감정의 수준에서 싸우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상대방의 낮은 수준으로 내려간 것이다. 이것은 당신을 약하게 만든다. 대신에 스피노자는 우리가 이해와 공감으로 나아가기를 권한다. 당신이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먼저 그 사람을 이해해보라.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파악해보라. 그 사람도 자신의 이유와 제약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도 자신의 고통과 욕망이 있을 것이다. 당신이 이런 이해에 도달할 때 당신의 증오는 사라진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더라도 적어도 당신은 증오라는 감정에서 벗어난다. 이것이 자유다. 당신이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당신이 상대방에 대한 증오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당신이 그 증오가 있었던 상황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다. 당신이 그것을 당신 인생의 한 부분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충분함의 감각. 스피노자가 강조하는 또 다른 중요한 가치는 충분함이다. 많은 사람들은 항상 부족한 것을 본다. 당신이 가진 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당신의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당신의 외모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당신의 성취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족감이 당신을 계속 무언가를 추구하도록 만든다. 하지만 이런 추구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한 가지를 얻으면 다음 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가 적응 수준을 자꾸 올리기 때문이다. 당신이 원하던 급여를 받으면 이제
당신은 당신의 급여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당신이 원하던 외모를 얻으면 이제 당신은 다른 외모를 원한다. 당신이 원하던 관계를 맺으면 이제 당신은 더 완벽한 관계를 원한다. 스피노자는 이 틀에서 벗어날 것을 권한다. 당신이 현재 가진 것을 보라. 당신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보라. 당신이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을 보라. 이것은 현재의 안주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당신이 성장을 멈춰야 한다는 의미도 아니다. 대신 이것은 당신이 당신의 현재를 부정하지 말라는 의미다. 당신이 현재를 살면서 동시에 성장하라는 의미다. 당신이 충분함의 감각을 가질 때 당신은 자유로워진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외부의 것들을 집착적으로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은 당신의 선택을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다. 당신은 무엇이 당신을 정말로 완전하게 만드는지를 구분할 수 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외부의 것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다. 관계와 독립성의 균형. 스피노자는 또한 우리가 관계 속에서 우리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많은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린다. 그들은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욕망을 포기한다. 그들은 상대방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가치관을 타협한다. 이것은 관계를 약하게 만든다. 스피노자의 관점에서 건강한 관계는 두 개의 자유로운 개인이 자발적으로 함께하는 관계다. 당신이 상대방 때문에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함께하는 것이 당신을 더 완전하게 만들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이다. 당신이 상대방에게 의존하지 않고 상대방도 당신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하지만 당신들은 함께할 때 더 강해진다. 이것은 부부관계에도 적용되고 친구관계에도 적용되고 직업관계에도 적용된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유지할 때 당신의 관계들은 더욱 견고해진다. 당신이 당신의 정체성을 유지할 때 당신은 상대방을 더욱 아낄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신은 상대방에게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영원성의 관점. 스피노자가 제시하는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은 영원성의 관점이다. 이것은 시간적 순간들을 뛰어넘어 사물의 영원한 본질을 보는 것이다. 이것은 종교적인 개념이 아니라 철학적인 개념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떤 실수를 했다고 하자. 당신은 그 순간에만 본다면 당신은 절망에 빠진다. 당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당신이 영원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게 될까? 당신은 그 실수가 당신의 삶 전체 맥락 속에서 얼마나 작은 순간인지를 본다. 당신은 그 실수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본다. 당신은 당신이 그 실수를 통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본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성취도 영원성의 관점에서 보면 다르게 보인다. 당신이 어떤 성취를 했을 때 그것이 당신을 영원히 행복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안다. 당신이 그 성취에 집착하면 당신은 다시 실망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그 성취를 당신의 성장의 일부로 본다면 당신은 자유로워진다. 스피노자의 영원성의 관점은 현재의 순간에 대한 애착과 집착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다. 이것은 우리가 더욱 자유롭게 만든다. 자유의 윤리. 스피노자가 말하는 자유는 단순한 개인적 자유가 아니다. 이것은 또한 윤리를 포함한다. 당신이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당신이 더욱 윤리적이 된다는 의미다. 왜냐하면 당신이 자신을 이해하면 당신은 자동으로 타인을 더 잘 이해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자신의 욕망을 이해하면 당신은 타인의 욕망도 이해한다. 당신이 자신의 고통을 알면 당신은 타인의 고통도 느낀다. 당신이 자신의 제약을 아는 것처럼 당신은 타인의 제약도 이해한다. 이런 이해는 자동으로 공감과 연민을 낳는다. 스피노자는 이것을 커먼 노션이라고 부른다. 모든 사물의 공통된 속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당신이 이런 이해에 도달할 때 당신은 모든 사람이 당신과 비슷하다는 것을 안다. 모든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한다는 것을 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욕망과 제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 이런 이해에서 비롯되는 윤리는 강압적이지 않다. 당신은 도덕적 의무감에서 선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해에서 비롯되어 선하게 행동한다. 당신은 타인을 해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것이 자신도 해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당신은 타인을 도우려고 한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것이 당신 자신도 돕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신과의 관계. 스피노자가 말하는 자유는 또한 신과의 관계를 포함한다. 이것은 전통적인 종교적 의미의 신이 아니다. 스피노자의 신은 자연이다. 스피노자의 신은 우리를 초월한 어떤 초자연적 존재가 아니라 우주의 근본적인 질서와 이성이다. 당신이 이 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당신이 자연의 질서를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당신이 자신이 이 광대한 우주의 일부라는 것을 안다는 의미다. 당신이 당신의 개인적인 소망이 영원한 질서 속에서 얼마나 작은 것인지를 안다는 의미다. 이런 이해는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져온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우리를 해방시킨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 욕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는 더 큰 무언가의 일부다. 우리는 더 큰 이유의 일부다.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의 불안과 절망은 사라진다. 당신이 자유를 원한다면 당신은 여기서 시작해야 한다.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에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서, 당신의 욕망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아는 것에서 당신은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다. 당신은 당신 자신에 대해 더 깊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당신은 당신의 감정을 성찰할 수 있다. 당신은 당신이 시간을 어디에 쓰는지를 관찰할 수 있다. 당신은 당신을 확장시키는 것들을 찾을 수 있다. 당신은 당신의 능력을 의도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 습관은 강력하고 우리는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에 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신이 조금씩 변한다면 당신은 변할 수 있다. 당신이 당신의 현재에 집중한다면 당신의 미래는 변할 것이다. 스피노자는 400년 전에 렌즈를 갈며 명상적인 삶을 살았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했다. 그는 자신을 이해했다. 그리고 그는 자유로워졌다. 그의 자유는 외부의 환경에 의해 결정되지 않았다. 그의 자유는 자신의 내부에서 비롯되었다. 당신도 할 수 있다. 당신도 자신을 알 수 있다. 당신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당신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 진정한 자유는 이미 당신 안에 있다. 당신이 찾아야 할 것은 그것을 끌어내는 것뿐이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 자유는 자유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스피노자가 말하는 자유는 실제한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을 알 때 느낄 수 있다. 당신이 당신의 욕망의 원인을 알 때 느낄 수 있다. 당신이 당신의 능력을 발휘할 때 느낄 수 있다. 당신이 당신의 본질을 표현할 때 느낄 수 있다. 스피노자가 말하는 진정한 자유는 우리 모두 안에 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당신의 선택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당신의 삶에 빛이 되는 소중한 한마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